페이지에 292번 연습문제 잠깐 보시면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6이래. 그렇다면 잠깐 봅시다. y는 fx가 있는데 여기에 x축이 있어요. x축과에 대한 교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x축과의 교점의 요 x좌표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x축을 다른 말로는 y는 0이라는 거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그럼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거니까 얘를 얘와 연립시킨다면 결국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날 거고, 이것의 해가 결국에는 두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인 거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다음처럼 x축에 있었을 텐데 어차피 a 플러스 2,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b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다만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가 1이고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1과 6이 의미하는 것은 이 x축, 다시 말하면 y는 0과 얘 사이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대한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는 0의 방정식의 해가 1하고 6이라는 거죠. 그럼 해가 1하고 6이 나왔을 때 여기다 대입할 것이냐, 그거는 정말 촌스러운 일이죠. 1하고 6을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죠? 어떻게? x제곱에 두 개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계수, 두 개의 곱 그대로가 상수화,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2 값이 얼마? 7. b제곱 마이너스 b 값은 얼마? 6. 2차 방정식 풀어서 이 조건에 맞는 b 값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93번을 잠깐 보시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그럼 마찬가지 첫 번째 조건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고 했잖아. 뭐 하셔야 돼? 대입. 4는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 방금 봤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x축에 접한대. 그렇다면 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한 개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야. 중근을 간다는 얘기니까. 해가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은 4b라는 게 이 조건이죠. 그렇다면 두 놈을 이제 연립할 거라서 뭐 연립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여기서 b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a, 3 넘어가고 플러스 a가 되겠군요. 3 플러스 a. 괜찮아, b 값이. 그래서 그 3 플러스 a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a 제곱은 12 플러스 4a.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그때 양의 값을 구하시고, 알겠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이번엔 294번 봅시다. 이놈과 한 점에서 만나고 또 나왔네? 한 점에서 만난대. 뭐야? 판별식 t가 0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올 거 뭐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k는 0 또는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이 두 번째 조건이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해가 몇 개 있다고? 없다고. 해가 없을 조건이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야?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이 8k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요 조건 k 값은 8분의 1보다 크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시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정답은 안 적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요렇게 요렇게 있을 거고, y는 ax 플러스 2가 요렇게 있을 거고, a의 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근데 두 놈이 이렇게 만나는데 얘가 x1, y1이래. 근데 y1은 어차피
x1, y1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보면 y1은 ax1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ax1 플러스 2라고 적을게. 여기도 마찬가지 x2, ax2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y1 더하기 y2니까 뭐야? ax1 플러스 2와 ax2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그렇다면 a에 x1 플러스 x2에 플러스 4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죠. 이건데 x1 더하기 x2가 얼마래? 4. 그럼 결국엔 4a 플러스 4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식의 이제 최종 목표는 뭐야? a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보이십니까? 이 x좌표는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2가 됐겠지? 그래서 이항시켜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대한 x에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텐데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가 된다고? x1과 x2가 이 방정식의 해라고.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x1 플러스 x2 다시 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b인 a 플러스 1 나올 텐데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a 값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주시면 여기서 끝이고. 괜찮아? 다시 여기다 한번 공간에다 정리 좀 해볼까요? ax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누구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그 다음에 누구네 차이는 a분의 루트 d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넘어갑시다. 두 놈을 연립했더니 이렇게 교점이 생겼는데 이 교점에 하나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래. 그럼 1 플러스 루트 5의 의미는 뭐냐면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 해였을 거 아니야. 그치? 연립방정식 세고 다 이쪽으로 넘기고 나니까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에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됐을 것이고. 그치? 이놈의 해가 뭐였다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5였다고. 아니 두 개 있는데? 근데 A하고 B가 유리수래.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이걸 갖겠지. 혈렉은.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였다면 또 다른 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5.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개 근이 주어져 있어. 1x 제곱에 두 개 합 얼마니? 두 근의 합 2의 보를 바꿔주면 일치한계수. 두 근을 곱하면 얼마니? 1 빼기 5잖아. 그치? 1 빼기 5. 얼마? 마이너스 4. 이거 자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새끼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놈의 값은 마이너스 4. 괜찮을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에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m값 얼마라는 거야? m값. 평행하다고 돼 있잖아. 평행하다 이거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같다. 우리 잠깐만 또 기울기가 뭐냐고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1참수에서 y는 mx 플러스 n일 때 이 m을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불러. 그쵸? m을 기울기라고 불러. 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얘 기울기라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m값이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m값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진다. 요 정도까지만 우선 좀 기억해 두자. 아무튼 얘는 기울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운 정도까지도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따라서 m값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야. 얘랑. m값 얼마? 4. 그쵸? m값 4. 따라서 m값은 4x 플러스 3이 된 거야. 그런데 얘랑 서로 어떻게 된대? 접한대. 누가? y는 ax 제곱 플러스 1이랑 이 새끼가 지금 접한대. 이해되니? 따라서 y는 ax 제곱 플러스 1과 4x 플러스 3이 서로 어떻대? 접한대. 그렇다면 정리해 주시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죠? 0. 그치? 얘가 중근을 간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되고 접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 해가 하나라는 얘기니까. 뭘 써야 돼?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정리할 수 있을까? 괜찮아. 넘어가십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마찬가지 접한데, 아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서로 접한대. 그러니까 얘가 뭘 갖는다? 중근 갖는다고. 그치? 또,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5x 플러스 7과 접한대. 얘도 뭘 갖는다고? 중근 갖는다. 이해하니? 따라서 얘가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식 한번 정리해보자. 빨간 놈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에 대한 x,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인데 넘어왔으니까 3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었겠지. 얘에 대한 방정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 알겠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8은 0. 마찬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그때 a 값을 구해. 공통해가 있겠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있어야 돼.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299번 잠깐 봅시다. fx가 다음처럼 줬을 때, 오면 fx?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놈을 내가 그냥 a라고 잡을게. fx를 a로 잡으면 짐작해 보건데 fx는 뭐가 되는 거니? fx는 a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해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gx는 gx 어딨어? gx 이렇게 돼 있네? 맞아? 지금 fx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a 값은 양수였다고. 얘는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hx도 마찬가지. 플러스 a였겠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놈 빵일 때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대. 두 놈이 빵이 될 때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본 거야. 방정식 세워보자. f 더하기 g 더하기 h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한다면 공통인수 있죠. 뭐 있어? a의 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야. 남는 거 x 플러스 1. 여기서 남는 거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인 거. 여기 마이너스 남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거 a x만시 갔으니까 x만시 이렇게. 맞니? 따라서 얘는 a의 x 마이너스 1에 얼마입니까? x 소거됐을 거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겠다. 이거 단순 계산이야. 아무튼 얘가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라고. 그 값이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인데 그놈이 빵이 될 때 그때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해는 1하고 3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괜찮아? 봅시다. 3x제곱 더하기 kx-1의 그래프가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을 PQ라고 하자. 그러니까 PQ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놈을 내가 알파, 0, 요 놈을 베타, 0이라고 한다면 PQ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P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알파 반수 베타죠.
아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라는 거야 지금? 3분의 4야.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a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니? 플러스 10 이렇게 생각했다. 그 값이 얼마라고? 3분의 4. 그럼 3 지워주고 나면 k제곱 플러스 12는 얼마였던 걸 알 수 있어? 16. 얘는 16이어야 돼. 따라서 k제곱 값은 얼마? 4. 그럼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겠지. 괜찮아? 그럼 PQR에 대한 넓이니까 만약에 지금 k 값을 제가 2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식을 세워볼게요. p 값이 2게 되면 이 식은 이거죠. y는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이 방정식이 x축과의 두 점이 생길 텐데, 그쵸? 여기가 아마 뭐 알파 베타가 됐을 거고, 이때 여기가 PQ가 되면서 그 다음에 꼭지점을 I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가 R이었을 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었을 거야. 근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4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높이. 다시 말하면 꼭지점 이 아래 y 좌표의 절대값이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떡합니까? 를 생각해 보면 k가 마이너스일 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이런 함수인 거죠.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놈인데 얘가 이쪽으로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라고. 얘가 R이고 얘가 PQ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간에 모두 다 같은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돼. 이해되실까요? 네, 이때와 이때의 경우에 같은 넓이를 갖게 돼. 한번 직접 한번 구해봐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있죠. 이거의 추계 방정식 어떻게 계산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다시 좀 적어놔. 따라서 지금도 혹시라도 저 꼭지점의 x좌표만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그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죠. 굳이 완전 제곱식을 묶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301번 잠깐 봅시다.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는데 이 새끼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뭐라고? 0이라고. 판별식 D가 0 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4분의 D를 한번 써볼까? 4분의 D. 뭐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 새끼가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K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이 식 정리해 봅시다. K제곱 플러스 2AK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 값에서 어차피 이 새끼 사라질 거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있는 새끼 없는 새끼로 나눌 거라고요. K 있는 놈 누구 있어? 2K랑 2AK. 2A 플러스 2AK였을 거고 없는 놈 A제곱 마이너스 B 이것만 남았겠죠. 그럼 K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 너를 폭파시켜야 되겠다. 그럼 개수가 0 되면 K가 다 폭파돼서 사라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해지죠. 우리 항등식 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 알겠죠? 좀 이따 다시 정리할 시간 드릴 거예요. 얘는 아르볼로 그래프고요. 얘는 1참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쵸? 둘 사이에 대한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죠. 왜냐면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만난 교점이 생겨날 거고, 그럼 곡선이 큰 것도 있지만 곡선이 아래에 있는 것도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항상 다 얘가 위에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괜찮을까요? 이렇게 접해 있으면 안 되죠. 요 점에 있어서는 보다 위쪽이 아니죠.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딱 요거여야 돼. 이해되세요? 딱 요거. 딱 요거란 얘기는 무슨 말이니? 아, 두 새끼가 안 만난다고. 그래서 두 놈이 안 만난다는 뜻이야. 두 그래프가 안 만나야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거 아니면서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아까 그려보라 그랬잖아. 그죠? 계속 그리면서 찾는 거야. 항상 위쪽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안 만난다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해가 없다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니까 식을 세워주시면 kx 플러스 14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다시 말하면 4분의 x제곱에 플러스에 k 플러스 2에 대한 x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k제곱은 0이 된 거야. 이해되니?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해가 없어야 된다고. 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얘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뭐였다는 얘기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해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찍찍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에 미안해, 얘가 넘어왔으면 20 플러스 k제곱이 됐겠죠. 여기서 20 플러스 k제곱 플러스였을 테니까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죠. 소거시키고 나면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뭐 다 이항시켜서 나머지 단순 계산 너희들이 하는 거야. 봅시다. 이건 우리 앞에서 방정식에서 했던 거죠.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가 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4래. f2x-1은 0의 그래프와 x축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다면 얘가 fx-3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내가 두근을 m하고 n이라고 잡는다면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는 거니까 m-n의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찾아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뭐니? 가지고 있는 조건은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 되는 거고 베타가 들어가도 0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m과 n이 이 방정식에 m과 n이 f의 2x-1은 0의 해란 얘기는 f의 2n-1도 0이란 얘기고 f의 2n-1도 0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결국에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알파고 베타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었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2n-1과 2n-1 더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6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2m 플러스 2n은 8이 됐겠지? m 플러스 n 값은 얼마가 된 거야? 4가 됐을 거라는 거고. 다시 두 번째,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얘기니까 두 개를 곱한 값, 얘를 곱한 값 정리해주면 얼마니? 4mn에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n 네 플러스 1 이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4였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 문제 주어진 건 이거죠? m 플러스 n 값이 4라는 얘기잖아. 4. 이해돼? 그렇다면 조금 더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4mn 마이너스 8 플러스 1 값이 4라는 얘기고 4mn은 마이너스 7 넘어오니까 플러스 7이 됐겠지? 11. 그쵸? 그래서 4mn은 1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물론 mn은 그렇다면 4분의 11이었겠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가지고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n-n의 절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뭐가 떠올라? 얘가 떠오르는 거죠. n-n에 대한 제곱은 n 플러스 n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mn이 되는 거죠. 그죠? n 플러스 n의 제곱이 얼마야? 4제곱. 마이너스 4mn은 얼마야? 11. 그러면 16 빼기 11이니까 얼마니? 5. 따라서 n-n의 제곱이 5야? n-n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야? 루트 5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조금 복잡해.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한번 해줘 봐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 알파와 베타는 y는 fx는 0. 결국엔 fx는 0의 해가 알파고 베타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럼 f라는 다항식은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야지 는방을 성립시키는 애야.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놈이 알파고 베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m하고 n은 이 방정식의 해래. 그렇다면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인 2n-1이 알파, 2n-1은 베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봐봐. 네,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뒤쪽 부분도 잠깐 좀 봐봅시다.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볼 수 있을 만큼 봐봅시다. 최대최소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최대최소. 1에서부터 3까지의 다음 놈에 대한 최대값인데 여기에는 꼭지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꼭지점의 x 좌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깐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놈에 대한 값이 뭐 예를 들어 4야.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1에서부터 3까지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때가 최소값, 이때가 최대값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4를 포함하면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 그럼 4일 때가 최대값, 나머지 둘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 최소값. 그리고 만약에 또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을 보셔야 돼. 알겠지? 그럼 꼭지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꼭지점 구하는 공식. 꼭지점 x좌표. 다시 한번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찍찍 됐을 거고 찍찍이니까 4가 됐겠네요. 4가 있을 거고 정역은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요거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인정할 것은 여기만 인정했을 테니까 최대값은 여기. 이 식에다 3 대입했을 때. 그죠? 3 대입하면 얼마니? 첫 번째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a 3 대입하면 24a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b 값이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다시 두 번째 최소값은 1일 때가 되겠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a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b,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식 예쁘게 정리하셔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뭐 요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인데 어떤 특정 놈의 함수값이 똑같대. 이거 무슨 말이야.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5와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얘가 3일 수는 없어요. 함수값이 같다 그랬었잖아.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이쪽에 3이 있었다면 함수값이 같은 점은 딱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축의 방정식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5와 3의 중앙값 평균 얼마? 마이너스 1이 있었겠죠. 많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로 얘네들 임무는 끝났고, 근데 뭘 구하래? 정의역이 요 놈일 때 꼭지점 찾았으니까 이제 정의역을 활용해 달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는 바로 옆에 있었을 거고 플러스 2는 이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플러스 2는 우리가 인정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니까, 그죠?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1.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1. 따라서 얘는 fx라는 놈은 최고차가 1이고 x 플러스 1의 제한 제곱에 플러스 1의 형태였을 거라고. 이해되니? 최소값이 1이려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을 테니까,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줘. 지금 A값 B값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바로 fx의 최대값 구해봅시다.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2일 때. 그죠? 결국엔 f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2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졌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318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뭐니?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고 있지. 그런데 가능하면 완전 제곱식 풀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치환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를 치환하는 거야. 치환해 봅시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식은 뭐가 돼? y는 t제곱에 그럼 얘는 뭐가 돼?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까지. 괜찮아? 그렇다면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뭐니 얘는 t축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y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야.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였을 테니까 t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얼마가 됐을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이거 플러스 1에다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된 놈이죠. 이해되니? 근데 뭘 몰라? t의 범위를 모르네. t의 범위를 알아야지 이 그래프를 자를 거 아니야. 이해돼? 아까 봤었지만 이 상태에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얘가 최대, 얘가 최소겠고. 만약에 t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t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됐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정의형, t의 범위.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서 찾을 거라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번 얘는 요렇게 얘가 지금 x축, 여기는 t축이 된 거죠. t축. 그럼 얘는 마찬가지죠. x-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된 거니? 1에서부터 2까지래잖아. 그래프가 얘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여기는 1이었던 거고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2는 바로 옆이지?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따라서 최소값은 언제야? 여기가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얼마야? 여기가 최대값.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 빼기 2니까 2. 아니, 그래서 t값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t는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뭘 찾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또 찾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요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찾는 것이 됐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좀 해봐봐. 아니 혹시라도 그러니까 요 좌표가 이 함수가 이거잖아. y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라고. 알겠지? 그때 y 값이 최대.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 그냥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알겠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가 제일 작고 제일 위죠. 봅시다. 이 수익은 한 장 가격이 x 만원일 때 얘가 그 함수가 정의된다. 이익이. 근데 이익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저기 이 함수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그죠? 그럼 이 함수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치? 그렇다면 얘는 꼭지점. 요 꼭지점을 알아보자. 다 묶어내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계산하셔도 되고 그럼 0 두 개 지워지겠지? 뿔뿔 됐을 거고 얼마니? 4분의 16이 됐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일 때야? 4일 때. 그치?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최대값이 되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구하셔야 되는데 3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놈이 좀 필요해. 잠깐만.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봐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야.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꼭 집에 가서 이거 다시 옮겨놔야 돼. 알겠죠?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야. 물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야. 절대값 만약에 fx가 있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fx 이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선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나올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y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x가 너무 간단한가요? x-1 뭐 이렇게 한다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이라는 함수고 x-1이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따라서 이 함수를 그려보라 라고 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y는 x-1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x절편도 일자리인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직선인데 여기가 1이에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얘를 인정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래. y절편은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지나고 있는 요렇게 된 직선이래. 근데 그 중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만 인정할 거고 여기까지만 인정할 거고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V자 그래프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범위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몇몇 절대값 기호를 갖고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y는 fx,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y는 절대값 x에 뭐 플러스 5다.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려야 된다면 먼저 해결 방법은 이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부분을 그려. 이거에 대한 부분을 y축 대칭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있었겠지? 요렇게 x가 0보다 크다면 y는 x 플러스 5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절편이 5를 지나고 있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 직선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만 인정해.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 그 부분을 y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완성해주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y는 절대값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절대값에 여기 이렇게 취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x제곱이나 x제곱이나 똑같죠. 절대값 벗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 그럼 얘가 문제로 나올 텐데 얘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아, x에 모두 절대값이 씌워져 있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 방법에 의해서 먼저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이대로 나왔겠지? 맞니? 그렇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됐을 테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1,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뭘 구하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어디만 인정할 거냐면 여기만 인정할 거야. 이렇게. 여기랑 여기만. 그리고 나선 여길 버려. 나머지 다 버려.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할 거라고? y축 대칭할 거라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됐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리는 W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생각해놔. 양수인 부분을 먼저 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니까 양수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해. 그리고 나서 그것을 y축 대칭.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런 경우야. y는 fx에 좌변 전체가 절대값일 때가 있어. 이거의 해결 방법은 이거야. y는 fx를 그려. 이거의 x축 아래 부분. 다시 말하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이걸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누군가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접어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방금처럼 요 놈의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됐겠지.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야. 근데 x축과의 교점이니까 얘를 슬쩍 는빵이라고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이었을 거거든요. 맞니? 그렇다면 요 그래프인데 전체 절대값이 있잖아. 좌변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접어 올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접어 올려. 이렇게.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 뭐였을까? 1, 플러스 4였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 밑에 건 당연히 버리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범위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한번 봐봐. y는 절대값 x-1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접어 올리라고. 그럼 얘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려지고 얘는 사라지겠지. 맞니? 그러니까 얘도 V자 형태 나타나. 알겠지?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 플러스인 거 있지만 마이너스면 어쩔 수 없이 다 범위 나눠야 돼. 얘는 1과 2라는 점에서 함수가 종류가 바뀌어. 그래서 이런 밥그릇 모양이 나타나. 이게 울퉁불퉁해. 여기가 아까 1이었죠? 요번에 요 그래프는 여기가 1이랑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면 내려올 거고 뾰족할 거고 내려올 거고 뾰족할 거고. 따라서 여기가 1, 여기는 2, 여기는 3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4개짜리로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요런 것들 잠깐 살펴보자. y는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의 형태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a가 양수라면 요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p, q가 됐었어. 그치?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면서 초반에는 증가량이 그렇게 좀 적은 편인데 여기도 증가량이 좀 적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얘가 p, q가 되는 거야. 알고 있지? 근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얘랑 유사해. 뭐 예를 들어서 y는 a에 절대값 x-p에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라면 꼭지점 p, q를 기준으로 해서 다만 얘는 2차고 얘는 1차다 보니까 증가량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해. 그래서 직선의 V자를 나타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꼭지점 1,0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없다면. 그러다 보니까 얘도 V자 그래프였던 거야. 괜찮아? A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마찬가지 P, Q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V자 그래프가 됐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셔야 돼. 절대값이 있는 놈들. 잘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니까 좀 이따 다 필기에서 잘 옮겨놔.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지. 그치? 따라서 x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아무튼 각자의 실력껏 풀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겠니? 2,1. 2,1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알겠지? 물론 이 점에 대한 좌표는 얼마였겠어? 5가 됐겠죠. 그치? 근데 이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된 함수. 여기만 인정하고 얘네들을 y축 대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1이 됐겠죠. 2,1. 마이너스 2,1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인정.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해돼? 이러고 나서 범위가 뭐래?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래. 얘가 지금 서로 좌우 대칭이죠. 여기가 2,1, 얘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서로 간에 y축 대칭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도 얼마나 예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인 거야. 서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러니까 이 점의 함수값과 이 점의 함수값은 같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겠다. 요 점이거나 아니면 요 점이거나. 그건 어떻게 찾아?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라고 플러스 3이었죠. 그럼 여기는 3 대입하면 얼마야? 3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됐겠네. 2. 그죠? 제가 그래프를 대충 그리다 보니까 얘가 비슷해 보이지만 한참 아래네. 그치? 얘가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언제였을까? 여기가 최소값.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오늘 마지막 문제야. 321번까지 합시다. 321번. 321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놈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뭐야?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지. 따라서 너의 최대값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얘가 바로 최대값이죠. 괜찮아? 얘가 최대값이야? 식 세워보자. y는 마이너스에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따라서 얘 꼭지점은 마이너스 a,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된 거지. 알겠지? 내가 물어볼게.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뭐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그치?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최대값이 뭐라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그 값을 뭐라고 하겠대? fa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새롭게 생긴 뭐가 만들어졌어?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이 2차 함수에 a의 범위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거지. 그렇다면 이제 다시 뭐가 만들어져? a축. 그리고 얘는 다음같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그치?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래? 마이너스 5에서부터 0까지 계산해달래. 마이너스 5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5에서부터 0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그래프가 된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여길 때.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아까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5였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었겠네. 2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최소값. 여기는 최대값.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문제 잘 기억해 주시고 322번서부터는 네,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미리 좀 문제 좀 풀어와. 알겠죠? 네. 우선 좀 복습 좀 해보시죠.